정기적 신호를 증폭하기 위하여 1960년 대 중후반까지는 주로 진공관 증폭기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진공관은 증폭 과정이 간단하고 이상적인 증폭이 가능하지만 전력 소모가 크고 열로 인하여 수명이 짧으며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공관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1년에 쇼클리 가 반도체를 이용하여 접합 트랜지스터를 처음으로 발명되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로 만들어지므로 소형이고 경량이며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은 집적회로와 같은 제작도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반도체 회로는 적절한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야 동작합니다. 접합 트랜지스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바이어스 회로에 대한 회로 해석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접합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이미터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 베이스 컬렉터 다이오드의 역방향 바이어스가 공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기본 바이어스 회로에 대하여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부분에 대한 전압과 전류를 해석하여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에서 나타나는 전압과 전류를 표현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VB는 접지에서 베이스까지의 전압을 의미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VC는 접지에서 컬렉터, VE는 접지에서 이미터까지의 전압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전압은 이미터에서 베이스까지의 전압으로 VB로 나타납니다.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은 이미터에서 컬렉터까지의 전압으로 VC로 나타납니다. 컬렉터 베이스 사이의 전압은 베이스에서 컬렉터까지의 전압으로 V12로 나타납니다. 한편 베이스로 흐르는 전류는 IB, 컬렉터로 흐르는 전류는 IC,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I2로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트랜지스터를 중심으로 6개의 전압과 3가지 전류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해석은 입력 직류전원에 대하여 이들 9가지 전압과 전류값을 계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트랜지스터 기본 바이어스 회로는 그림과 같이 이미터가 접지되어 있으므로 이미터 전압 V는 0V가 됩니다. 베이스 이미터 사이가 그림과 같이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되어 있고 베이스에 공급되는 전원인 VBB가 0.7V보다 크다면 베이스 이미터 전압 VB는 0.7V가 됩니다. 회로에서 보면 베이스 전압 VB는 이미터 전압 VE와 VB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터가 접지되어 있으므로 베이스 전압 VB는 베이스 이미터 전압 VB와 같아서 0.7V가 됩니다. 베이스 전류 IB는 그림과 같이 베이스 저항 RB를 통해 베이스 전압원인 VBB와 베이스 전압 VB 사이에 흐르는 전류이므로 첫 번째 식과 같게 됩니다. 한편 컬렉터 전류 IC는 두 번째 식과 같이 베이스 전류 IB의 베타 DC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미터 전류는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동작에서 설명한 것처럼 컬렉터 전류와 베이스 전류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베이스 전류보다 컬렉터 전류가 충분히 크다면 이미터 전류는 컬렉터 전류와 거의 같다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컬렉터 전원 VCC는 저항 RC 양단의 전압인 VRC와 컬렉터 전류 IC를 곱한 것에 컬렉터 전압 VC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즉, VCC는 RC IC 플러스 VC입니다. 그러므로 컬렉터 전압 VC는 컬렉터에 공급한 전원 VCC에서 저항 RC에 걸리는 전압인 RC IC를 뺀 것과 같습니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컬렉터와 이미터 부분의 회로에서 이미터가 접지되어 있으므로 이미터 전압 V는 0V입니다. 한편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는 컬렉터 전압 VC에서 이미터 전압 VE를 뺀 것과 같습니다. 이미터 전압 VE가 0V이므로 컬렉터 이미터 전압 VC는 컬렉터 전압 VC와 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컬렉터 베이스 전압은 그림의 회로로부터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E에서 베이스 이미터 전압인 VBE를 뺀 것과 같습니다. 그림의 회로와 같은 기본 바이어스 회로에 대하여 회로의 각 전압과 전류를 구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회로 해석을 정리하면 표와 같습니다. 트랜지스터 컬렉터 특성 곡선에서 다루었던 포화와 차단에 대한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에서 차단 전압과 포화 전류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베이스 전류 IB가 0이 되면 컬렉터 전류 IC는 흐르지 못하게 되어 트랜지스터는 차단됩니다.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가 개방되어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가 차단되면 컬렉터 전압 VC는 VCC 위 전압이 됩니다. 즉, 트랜지스터가 차단된 상태에서의 VC 전압은 VC와 같고 VCC가 됩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베이스 이미터 다이오드의 순방향으로 바이어스되어 베이스 전류 IB를 증가시키면 컬렉터 전류 IC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컬렉터 전류에 의하여 컬렉터 저항 RC 양단의 전압이 증가하게 되며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 VC는 VCC-RC IC이므로 VC 값은 감소하게 됩니다. 전압원 VCC가 일정한 상태에서
컬렉터 전류 IC가 계속 증가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VCE가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이 0이라는 것은 컬렉터와 이미터가 쇼트된 것과 같으며, 이때의 컬렉터 전류를 포화 전류라고 합니다.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의 차단 전류와 포화 전류에 대하여 정리하면, 트랜지스터는 컬렉터 특성 곡선의 차단 영역에서는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컬렉터 전류는 차단되고, 컬렉터 특성 곡선의 포화 영역에서는 베이스 전류 IB가 계속 증가하여도 컬렉터 전류 IC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되므로 포화 상태가 됩니다. 트랜지스터의 포화 영역에서는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의 선형 증폭식인 IC가 IB의 베타를 곱하여 증폭되는 식이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에서 포화가 발생하는 경우의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스 전류를 구해보면, 베이스 전류는 4.3mA가 됩니다. 베이스 전류 4.3mA의 베타 100을 곱하면 430mA가 됩니다. 이 컬렉터 전류로 컬렉터 이미터 사이의 전압 VC를 구하면 마이너스 33V가 됩니다. 그런데 VC는 마이너스 값이 될 수 없으므로 컬렉터 전류를 구하기 위하여 베이스 전류 IB의 베타를 곱하는 선형 영역의 증폭식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어진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는 포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의 컬렉터의 전류는 컬렉터 포화 전류인 100mA가 됩니다. 이제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의 동작을 식으로 표현하는 특성방정식과 컬렉터 특성 곡선의 그래프로 나타내는 부하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특성방정식은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회로에서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E와 컬렉터 전류인 IC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주어진 전원 전압에 대하여 컬렉터 저항 RC와 컬렉터 전류 IC에 의하여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가 변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성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한 함수의 표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성 방정식에서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E와 컬렉터 전류 IC를 각각 XY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과 같이 되는데 이것을 직류 부하선이라고 합니다. 직류 부하선 위에서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점인 Q가 존재하게 됩니다. 동작점은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가 가해지면 결정되는 컬렉터 전류와 컬렉터 이미터 전압을 나타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직류부하선과 동작점 Q가 주어지면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컬렉터 전류와 컬렉터 이미터 전압은 마이너스 값을 가지지 않으므로 플러스 X축과 플러스 Y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부하선과 X축이 만나는 점은 컬렉터 전류 IC가 0이 되는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는 차단 전압이 되며 부하선과 Y축이 만나는 점은 컬렉터 이미터 전압인 VC가 0이 되는 컬렉터 전류 IC는 포화 전류가 됩니다. 특성방 정식으로부터 부하선을 그릴 수 있고 동작점 Q과 차단 전압, 포화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증폭 작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트랜지스터 소신호 증폭에서 다루겠습니다. 트랜지스터의 동작점 Q가 부하선 중앙의 선형 영역에 있게 되면 트랜지스터 회로는 증폭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림은 트랜지스터에 바이어스를 가하고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의 교류 신호를 직렬로 연결하여 입력한 회로입니다. 이것은 오른쪽 그림의 부하선에서 동작점을 중심으로 베이스의 교류 신호가 입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입력된 교류 신호는 부하선의 기울기만큼 트랜지스터에 증폭되어 컬렉터 전류와 전압으로 출력됩니다. 트랜지스터 회로를 해석하기 위하여 생산 과정에서 결정되는 트랜지스터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시트를 소개합니다. 트랜지스터 제조회사는 트랜지스터를 제작하면서 결정되는 전기적 특성을 자료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데이터 시트에 나타나는 정보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은 EN3903과 EN10904NPN 트랜지스터의 규격표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직류 전류 증폭률인 HFE 등의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접합 트랜지스터의 주요 특성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접합 트랜지스터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의 세 가지 반도체 영역으로 PN 접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계략적인 그림으로 표현하면 NPN과 PNP 접합의 두 가지 구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NPN과 PNP 트랜지스터의 회로 기호는 베이스 이미터 사이의 화살표 방향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NPN 트랜지스터의 경우 베이스가 P형이고 이미터가 N형이므로 전류가 베이스에서 이미터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PNP 트랜지스터의 경우 베이스가 N형이고 이미터가 P형이므로 화살표의 방향이 전류가 이미터에서 베이스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트랜지스터 회로기호의 화살표는 전류의 흐름을 나타내어 NPN과 PNP 트랜지스터를 구분하게 해줍니다.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해석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베이스 이미터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공급하면 베이스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인 VB는 0.7V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컬렉터에 역방향 바이어스를 공급하면 이미터와 컬렉터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미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를 합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만일 적절한 바이어스에 의하여 트랜지스터가 선형 영역에서 동작하면 컬렉터 전류는 베이스 전류의 전류 증폭률 베타를 곱하여 얻어집니다.
이 세 가지 식은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이해하고 회로를 수식적으로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트랜지스터 바이어스 회로에서 나타나는 전압과 전류를 표현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특성방 정식으로부터 부하선을 그릴 수 있고 동작점 Q과 차단전압, 포화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